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일렁이는 봄바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올해는 봄이 짧다고 합니다. 여름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봄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한 사랑 이야기. 애인을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은데 누구는 섹파까지 두고 즐기고, 이렇게 섹파까지 둔 사람들. 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섹파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인도 아니고 잠자리 파트너를 따로 만들어서 적절히 서로 맞춰가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주의할 점과 경고까지도 따로 나와 있더군요. 오늘의 내용은 SNS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즐겨도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도 질투하지 않는다. 이죠? 그냥 윗동네에 바람난 아줌마 쳐다보듯 해야 한다라는 말인가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옆집 아줌마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순진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파트너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함구한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랑하듯 아무 데서나 떠들어대다가 나까지 고구마 엮여 나오듯이 줄줄줄줄 달려 나오면 그대로 뽀록 나버릴 수 있습니다. 함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세 번째, 상대방과 절대 미래를 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눈앞에서 데이트를 해도 모른 척 해야 하는 판국에 그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섹파와는 미래나 헌신적인 관계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성립되지 않는 일입니다. 네 번째, 진지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필요한 파트너일 뿐이지 연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서로 필요할 때만 만나고 몸으로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에 데려가지 않는다. 초대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사이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미 가족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동창 정도 되는 사이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있습니다. 서로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 없이 그저 가볍게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말 그대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때만 아는 사이이고 둘이 돌아서서 헤어지면 그 순간 전혀 모르는 남이 되는 것입니다. 연인도 아닌 것이, 친구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 어디쯤인 듯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만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조건이나 구속 없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는 김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첫 번째, 파트너 고르기입니다. 일단 골라봅시다. 되도록이면 상대는 솔로여야 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특히 섹파가 되는 일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달라붙지 않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관계는 금방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상대의 스타일이 달라붙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처음부터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되도록이면 선택해야 한다. 결국 호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파를 찾고 있는 것이지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대와 자연스러운 끌림의 감정이 통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심오한 대화를 몇 시간이고 밤을 새워가며 나눌 필요는 없다. 그저 잠자리만 필요할 뿐이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생활 또는 내 직장생활과 겹치지 않는 활동 반경을 가진 사람을 고른다. 즉 매일 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른다. 어허, 그럼 대놓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해보셨나요? 그래서 잘 할 줄 아시나요? 등등. 그럼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할까요? 댁은 어떠시오? 정말 재밌게, 신나게 잘 하시나요? 네. 그녀의 잠자리 기술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이 잠자리이므로 기술이 능숙할수록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골랐다면, 서로 맞는지 확인까지 해보았다면 다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을 이제 정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규칙을 사전에 미리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데이트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되고 그저 재미, 서로의 즐거움을 위한 관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도 너는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 또한 신경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횟수는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가능하면 이때는 밤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매일 보게 되면 데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네요. 한 사람이 매달리게 되거나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끝낸다는 것. 일곱 번째, 항상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평상시 자신의 할 일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파의 관계의 장점은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상대에게 내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낮에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충분히 즐기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때가 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낼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섹스 파트너 관계가 끝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한 사람의 감정이 발전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한 명이 진지하게 다른 데이트하고 싶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실증이 나서 더 이상 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의 주의사항,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해야 한다. 만약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면 그와의 관계를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그 외에 서로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섹파의 좋은 점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는 우리 이런 것 좀 해보자 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 네. 수위 높은 것들을 해보며 즐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새로운 자세를 시도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서로 생각이 맞으면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인생 별거 없다, 즐기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섹파를 차치하고 우리는 돌싱이든 사별이든 여성이나 남성,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매일 기나긴 밤을 혼자 지새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파릇파릇한 봄입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모임 등등, 동호회 등등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봄바람 속에서 낯선 여자의 향기를 코끝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중년 나홀로 남성분들이 10분이 계신다면 나홀로 여성분들도 그만큼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